CEO를 위한 전문 채널 정혜의 가업승계입니다. 오늘은 최소의 세금으로 안전하게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커뮤니티에서 대표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지금 대표님께 가장 필요한 상담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첫 번째는 세금 없는 가업승계, 세금 걱정 없는 가업승계, 두 번째는 늘 근심인 가지급금을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 세 번째가 세금 부담 없이 차명 주식을 찾아오는 방법, 네 번째가 최소의 세금으로 안전하게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방법. 57%니까 반이 넘는 분들이 이런 응답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가지급금이라든지 차명 주식은 없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모든 회사의 공통점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최소의 세금으로 안전하게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였죠. 첫 번째는 세금을 안 낸다기보다는 최소의 세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을 최소라고 해서 그렇고 제가 보기엔 적정한 세금 뭐 그런 의미가 아니셨을까 싶어요. 많은 대표님들을 절세에 대해서 상담하다 보면 세금을 안 낼 거야 이런 대표님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적정한 세금 일부러 많이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적정한 세금을 내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는 게 대다수의 대표님들의 니즈였어요. 그러면 최소의 세금,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특히 이제 저같이 절세 위주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미 대표님들이 많은 세금을 낸 다음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지도 않은 세금들이 큰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상담을 의뢰하시는데, 안타까운 거는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그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내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세금을 과도하게 낸 건지, 적게 낸 건지, 적당하게 낸 건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한 구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법인에서 같은 금액을 개인화했을 때 세금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법인에서 10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건은 현재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의 취득 단가는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10억을 개인화할 때, 즉 이 10억은 어디에 있는 돈이에요? 법인에 있는 돈입니다. 자, 법인에 있는 돈은요, 우리 주식회사가 매년 매출을 일으키고 각종 비용을 쓰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남겠죠. 그 이익이 법인에 쌓이게 됩니다. 법인세를 물론 내고 법인에 쌓이겠죠. 이 법인의 이익은 원래는 누구 거예요? 네, 주주 거죠. 주주, 처음에 주식회사에 투자를 해 주신 우리 주주의 몫이에요. 그러나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그의 이익이 낮다고 해서 이걸 주주한테 100% 배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유동성도 있어야 되고 또 재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 배당이 어렵고요. 부득이 회사에 쌓아놓고 이 돈으로 공장도 구입하시고 자재도 구입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는 장부상 미처분, 처분하지 않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처분을 했어야 돼요. 원래는 주주들의 몫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 대표님들이 회사에 쌓여있는 많은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원래 주주 거예요. 원래 처분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해 배당으로 주주분들한테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여러 주주가 투자를 해서 회사가 이익이 났다면 주주들이 배당을 해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투자자가 대표님 본인이다 보니 이 이익금에 대해서 강하게 배당을 해달라고 하진 않겠죠. 왜냐? 대표님은 주주라는 생각보다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이기 때문에 회사를 키우고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 이렇게 잉여금을 쌓아놨고 회사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 미처분 잉여금이 50억이네, 100억이네, 200억이네. 예, 많은 회사들은 수백억이 쌓여있는 회사도 꽤 많습니다. 물론 그 미처분 잉여금으로 공장도 구입하셨을 거고요. 회사의 자산을 구입하셨겠죠. 현금으로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회사가 승계를 하거나 상장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어쨌든 이 잉여금은 이 주주의 세금으로 남죠. 어떤 걸로 전환을 하던 간에 그랬을 때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잉여금이 쌓이면 그때서야 대표님들이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 이게 법인에만 있지 사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초기 때는 나하고 법인을 하나로 보시니까 근데 커질수록 그게 안 되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10억을 개인화 하는데 급여나 상여, 내가 경영을 하니까 임직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급여를 받으시겠죠. 상여도 받으시고 아마 퇴직금도 받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급여, 상여, 퇴직금을 받으시게 된다면 같은 10억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받는 거는 급여, 상여는 5억 5천, 퇴직금은 8억 4천. 자, 이렇게 법인에서 나오는 돈은 똑같은데 내가 받는 돈은 다릅니다. 다음은 주주로서 내가 투자자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으세요. 배당은 역시 10억을 하게 되면 6억 1천 정도 각종 세금이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양도가 있어요. 양도는 뭐예요?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주식을 팔면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비상장 회사들도 2011년 상법 개정으로 2012년도부터는 우리 회사 주식을, 그러니까 내 주식을 내 법인에 양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사주. 무슨 소리냐? 이 자사주는요, 이 법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이 주식회사 정혜래 가업승 정혜리예요. 그런데 제가 정혜 주식회사의 주주예요. 그래서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외부에 팔면 경영권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법인에다가 팔면 경영권에 문제가 안 생기죠. 주식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주식을 주식회사 정혜에 양도를 했습니다. 매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냐?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여기서 3억은 양도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것은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가 없죠. 퇴직금도 없고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큰 금액이어도 합산이 안 되다 보니 그나마 낮은 세금, 아까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최소의 세금으로 안전하게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은 정말 안전한 방법들이에요. 당연히 적법하게 하는 거고요. 국세청에서도 이런 걸 갖고서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상감자, 소각이 있죠. 이 경우도 세금은 배당과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이 소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제 배당으로 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똑같은 돈이 법인에서 나왔는데 세금은 각각 다르다. 왜 다르냐? 주주로서 내가 이익 실현을 할 때의 세목과 또 임원으로서 이익 실현을 할 때의 세목. 좀 이익 실현이란 말은 주주로서는 맞는데 뭐 임원은 이익 실현은 아니네요. 마땅히 받아야 될 급여 상여 그리고 퇴직금이니까.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최소 세금도 있는데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했을 때 우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으면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소득이 아니 배당을 했는데 배당소득으로 안 봐요. 그래서 세금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회사가 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할 수 있는 회사인데도 몰라서 안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내고 안전하게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안전하게. 첫 번째는 뭐예요? 최소의 세금으로.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 회사, 내 상황에서 최소의 세금으로 개인화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지? 이거를 체크를 쭉 해봐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안전하게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의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하게죠. 안전한 절세는요. 첫 번째, 합법적으로. 대표님들이 절세 플랜을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나는 불법적인 거는 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불법적인 걸로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는 절세가 아니죠. 네. 탈세입니다. 탈세. 절대 저희가 탈세를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큰일 나잖아요. 저희도 큰일 나고 대표님도 큰일 나고. 그래서 제안해드리는 모든 절세 플랜들은 적법한 것은 맞습니다. 합법적이에요. 일단은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합법적인 것만 해요. 그런데 합법적이라고 해서 안전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은 과세 사례를 보면요. 물론 불법이어서 과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의도를 봅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행위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어떤 절세 플랜을 하실 땐 경험이 많은 전문가랑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10년 동안 이 일을 해봤지만 매번 할 때마다 정말 조심스럽고 더 많은 전문가들한테 확인하고 또 더 좋은 플랜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 늘 그렇게 해요. 그런데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소명 때문이에요. 소명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절세 플랜을 세워야지 이 소명에 대한 준비 없이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언제 과세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플랜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런 절세 플랜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지 또 부인당한 사례는 없는지 문제된 케이스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다 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대답을 빨리 하지 못한다? 이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경험이 필요하고 의도가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사례를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A 회사가 2006년 회계기간 중에 자기 주식 61,875주를 주당 92,0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법인에서. 이 주식은 특수관계자인 최대 주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주식 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부당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가격으로 취득을 했어요. 법인에서 상증세법상 즉
보충적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자, 질의 내용은 뭐냐면 이와 같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1차는 뭐예요? 법인에서 주식을 사줬어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자, 회신은 뭐라고 왔냐면요.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 2 및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자, 그런데 시가로 매입을 했다면 소각을 함으로써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어렵게 말해요.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자, 법인에서 주식을 사줄 때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이나 감자를 한다면 증여의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에서 주식을 사줄 때 자, 균등하게 사지 않았으면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줬으면 어떻게 해요? 시가로 사줘야죠. 이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충적 평가에 의해서 사줘야겠죠. 자, 이런 경우에 소각을 할 때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는다면 그것을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은 이래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익 소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의 대표가 주식을 6억 원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이 주식을 법인의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했죠. 법인에서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할 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이 주식을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6억을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세금 이슈를 볼게요. 부부간에 10년간 6억까지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 되니까 여기서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식 말고도 많이들 하잖아요.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다던가 그것도 다 증여거든요. 그래도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주식을 증여한 거예요. 6억까지 세금 없습니다. 그 다음은 법인에서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는데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주 중에 한 명인 배우자가 소각 목적의 자사주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법인에 매각을 하고 법인은 소각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부인은 6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주식을 팔아서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있죠. 자, 근데 세금 계산을 해볼까요? 매각 대금이 얼마예요? 6억. 근데 여기서 모든 양도에는 세금을 계산할 때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기타 비용을 빼주게 돼 있죠. 사진 않았지만 취득가가 6억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없어요. 6억 원어치 받아서 6억에 소각을 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주식을 증여받아서 소각을 했는데 과세를 한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니 앞에서는 세금이 없다며 왜 과세를 했을까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 배당 소득을 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입니다. 국세청에서. 요지는 뭐냐면 배우자에 대한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정 형식은 조세 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증여를 하고 소각을 했는데 그 모든 행위가 형식적이고 네, 조세 회피 목적에서 일어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조심해서 나왔다는 거죠. 자, 납세자는 억울해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건데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땡땡땡 대표로서 2017년 10월 30일 보유하고 있는 쟁점 주식인 발행주식 1000주 중에서 380주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어요. 이건 앞에 도표에서 본 거랑 똑같죠? 우선은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1단계.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땡땡땡 지방국세청장 이하조사청이라고 하는데 2019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1월 20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 통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땡땡땡에게 주식 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가지금 상환 및 의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 주식을 형식적으로 증여한 후 주식을 쟁점 법인의 증여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 소각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배당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했대요. 자, 무슨 소리냐면 조사를 하다 보니 부인이 주식을 법인에다가 소각 목적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가져갔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 냈어. 왜 세금을 안 냈나 봤더니 소각하기 직전에 남편한테 증여를 받았어.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소각하려고 일부러 증여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했다는 거죠. 상환했다는 거죠. 가지급금. 네. 아니, 부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어떻게 남편이 가지급금을 상환합니까? 다시 남편이 그 돈을 빌렸겠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누가 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의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이 없으면 이 의도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플랜을 짤 때부터 조세 회피 목적이 있게 짜겠죠.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절세를 할 때는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가 돼야 되고 회피를 위해서 플랜이 짜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대표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절세를 하고 싶으시다면 남보다 먼저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는 과세당국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조사를 하거나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어요.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과세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혹은 과세를 했는데 조세심판원, 조세불복, 고등법원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뭘 해요? 법을 개정해서 아예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선의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자, 남보다 일찍 실행하라. 제가 10년간 경험했던 게요. 예전에 2015년 전에 임원퇴직금 2010년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아가십시오. 그런데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때는 10억을 합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출할 때
세금이 6%였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늘리면서 이게 10%, 15%, 지금은 거의 뭐 근속 연수나 여러 가지 따라 다르겠지만 20% 가까이 돼요. 6%낼 게 지금은 20%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현재는 중간정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중간정산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또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사주 마찬가지죠. 예전에 자사주 세금이 10%였어요. 모든 뭐 주식 양도세가 그랬죠. 그러다가 20%로 올랐죠. 지금은 양도 차액이 30%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이게 또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5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자사주가 허용이 됐으니까요. 8년 전에 했던 분들은 10%로 100억, 50억 다 자사주 했습니다. 주로 큰 회사들이 많이 했어요. 소기업들은 정보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를 드려도 겁이 나서 못했어요. 그런데 남들도 하네, 다 하네, 해볼까라고 했을 때 뭐가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됐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증여 후 이익 소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주가 12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정보를 빨리 받아들인 회사들은 다 했습니다. 뒤늦게 남들이 한다니까 했던 회사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많은 경험으로 절세 플랜 자체를 조세 회피 목적의 의도가 보이게끔 한 회사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있죠. 차등 배당. 작년까지 증여세,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 중에서 높은 걸 냈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내니까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했어요. 큰 회사들은요. 차등 배당으로 100억씩 자녀들한테 배당해 줬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똑같이 내는데? 당연하죠. 대신에 대표님이 배당받아서 증여하면 증여세 2가지를 내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2개 중에 하나만 냈으니까 절세 효과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해도 두려워해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후회하시죠? 그때 좀 했어야 되는데 일일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타 소득. 기타 소득 뭐죠?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거 예전에 20%만 소득으로 봤어요. 왜? 80%를 기타 경부들이 인정해줬잖아요. 영어권도 그렇고 이런 특허권도 그렇고. 그때 이미 특허가 매출에 기여하는 제대로 평가되는 특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은 60%죠. 40%가 기타 경비니까 오히려 지금은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특허가 정말 매출에 기여해서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특허는 얼마든지 매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특허들은 세무조사에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대표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최소의 세금으로 안전하게 절세하는 방법은 일찍부터 이런 절세 플랜 초기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차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의도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절세 플랜을 검토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에 의뢰하셔도 되고요. 또 경험이 정말 많은 믿을 만한 곳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기회가 있을 때 실행을 하셔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퇴직금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차등배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에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이런 컨텐츠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댓글 달아주시면 또 추첨 통해서 정혜래 가업승계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